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헬스케어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시장 또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억눌려 있었죠. 오늘 매크로에 대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증시가 폭등에 나왔죠. 나스닥 기준으로 하루 만에 무려 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도 3.37, 코스닥이 3.31, 3%대의 그런 상승이 강한 폭이 나왔죠. 그리고 채권 시장, 환율 시장 모두가 다 반응을 했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의 시장은 많이 억눌려 있었다. 즉, 엄청나게 싸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패러다임이자 트렌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추세가 일부 완화되는 그 시그널이 감지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렸죠. 첫 번째 시그널. 첫 번째 시그널에 의해서 증시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봉합이 되지가 않았어요. 두 번째, 중국의 봉쇄가 풀리고 있으나 아직도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원유에 대한 증산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나스닥이 무려 7.35, S&P가 5.54, 다우가 3.7, 니케이 한 3%, 2.98, 상해 1.69, 항생 7.74.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한번 상승하였습니다. 자, 그 이면에 달러의 가격이 지금 보이시나요? 훅 하고 꺾였어요. 107.82. 완전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더불어서 미 국채 10년물의 흐름도 한번 볼까요? 하루 기준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훅 하고 꺾였죠? 4.11에서 3.81, 무려 7.99, 약 8%가 빠졌는데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미디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 CPI 둔화에 달러 인덱스 하락폭이 2009년 이후에 최대의 하락폭을 그렸습니다. 하루 기준 최대 폭의 하락이었어요. 2009년 이후에 엄청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그 말은 즉 달러가 너무나 슈팅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명분을 찾고 있었다. 차익 실현 나올 명분을 찾고 있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되는 폭이 나오니 그대로 달러를 갖다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슈팅 나왔던 부분은 되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연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더불어서 미 국채 시장에 있는 미 국채 수익률 또한 10년 만에 1일 최대 낙폭, 인플레 둔화 효과. 마찬가지죠. 미 국채 10년물도 이제 슈팅 나왔던 게 그대로 일부 꺾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10년 기준으로는 최대 폭이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지표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일까요? 그리고 원화도 엄청난 강세였습니다. 1323원. 그죠? 원화 또한 엄청난 강세였다. 원화의 강세, 위험자산의 강세, 달러의 약세. 유가는 86.47. 얘가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달러의 엄청난 약세. 자,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의 나스닥의 7.3%의 폭등. 사실 이거는 뭘 반증하느냐? 그동안의 시장이 너무나 낙폭이 과했다. 언제든지 어떤 명분이 주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돌아 나갈 수 있다. 그거를 반증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물가의 추세적인 하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9개월 내 최저치이다. 통화 긴축 완화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10월 CPI의 연간 상승률은 7.7%로 전월 8.2% 대비 줄었죠. 8% 아래로 꺾였고 예상치 8.0보다 0.3% 하회하면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월간 상승률은 0.3%로 전월비 보합. 근원 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모두 전월비 하락하였다. 자,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연준이 이를 통화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전망한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0.5, 내년 2월, 3월 모두 0.25% 인상되어
최종 금리는 4.75에서 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 인하는 내년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추정. 자, 그래서 다만 일부에서는 과거에 CPI 상승률이 둔화되었다가 다시 가속화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노동집약적 서비스 부분의 물가 상승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비스 부분의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다면 연준이 고민 없이 통화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시장이 명분을 찾았어요. 그동안에 달러가 꺾이는 거, 원화 달러 환율이 꺾이는 거, 미 국채 금리가 꺾이는 거, 증시가 반등 나오는 거. 자, 코인 시장도 폭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죠. 자, 그래서 코인 시장도 뿐만 아니라 증시가 반등이 미친 듯이 나오고. 그러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그러나 주봉으로 보면 아직도 바닥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시장은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 램시마 밀고 허주막 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3분기 영업이익 229.5% 상승했다. 헬스케어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룩시마의 미국 시장에서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일시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고 다시 성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3종 더 미국 간다. 최고 기대주 램시마 SC가 포함되어 있다. 기대주 정도가 아니고요. 국보급 신약입니다. 미국에서는 신약이죠. 2038년도까지 시장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아일리아까지, 스텔라라까지, 프롤리아까지, 악템나까지 시차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현재 베그젤마,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이 부분도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특허 공략 계속된다. 새 목표는 로시의 특허 악템나. 자, 인터루킨 6 수용체, 그리고 TNF 알파 억제제, 다수의 자가면역지는 치료제, 그리고 항체 기술에 있어서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만에서 트룩시마 상대로 해서 리툭산, 그죠? 리툭산 관련해서 로슈에 대해서도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 3월 리 제네럴로부터 아일리아의 제형 특허에 관한 권리 포기를 얻어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악템나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피아 또한 언급이 되고 있어요. 토실리주맙을 악템나 성분인 토실리주맙을 피아투에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치료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로시의 계열세 주가이제넷과 제넨텍이 특허 소유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략을 계속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에선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특허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승소를 얻어내 왔죠. 이 안첸 AB 프로 대표 방안을 한다. 셀트리온과 항암 신약 개발 논의를 한다. 이제 협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는 레고캠, 그리고 영국의 익수다, 그리고 이제 3세대 ADC 치료제,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확장이 돼가고 있죠. 피노바이오, 그리고 이제 이중항체 AB 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해서 셀트리온과 신약 개발 논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계약금, 마일스톤, 수수료 이 부분까지 해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약 2조 4천억 원 마일스톤을 지급받게 된다. 자, 대면회의를 진행해서 공동개발의 진행 상황 및 세부적인 향후 계약을 점검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셀트리온이 항암제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AB프로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최근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공격적인 투자를 당해서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셀트리온과 협력 관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자, 이 신약 개발 후보 물질 이외에도 AB프로 코퍼레이션의 다양한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대해 셀트리온과 협력 관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항암제에 대해서 이미 셀트리온은 허주마, 트룩시마, 요번에 베그젤마, 그리고 레고캠, 익스다, 그리고 피노바이오, 그리고 이중항체 플랫폼인 바로 AB프로, mRNA 계속해서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 옵디보와 키투르다.
차세대 자가면역 질환 시장을 폭발적으로 능가하는 가장 큰 바로 바이오약품 시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생존을 하기 위해선 빅팜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잡아내야 할 그런 시장이죠. 셀트리온 상공장 내년 11월 완공된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구축한다. 1, 2공장 더해서 25만 리터 생산 능력 확보. 원스톱 연구센터, 글로벌 연구센터도 생명공학센터도 구축 중이다. 우리의 바로 미래이죠. 그죠? 자, 1공장 10만, 2공장 9만, 3공장 6만, 25만, 싱가폴 CMO 론자 8만, 추후 송도 20만을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1월 완공된다는 소식이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구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월 베리데이션 거치고 품질 검증 자체 점검을 거친 후 실제 상업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연구 개발부터 임상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생명공학센터 연구소들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글로벌 바이오오페 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품 생산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설계이다. 자, 우리 미래는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법원 셀트리온의 법인세 100억 원 부과 부당하다. 영업권 과세 대상 아니야. 셀트리온이 법인세 100억 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셀트리온이 한서제약을 인수할 당시 회계장부에 기입한 영업권에 대해 실질 사업 가치가 있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대법원 2부는 셀트리온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셀트리온 회계상 영업권은 실질 가치가 있지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100억 원 부과 부당, 영업권 과세 대상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환급 소송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법원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에 대해서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헬스케어의 3분기 경영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매출액, 유럽 및 성장 시장에서 램시마 SC를 비롯한 전 제품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북미한 매출 감소분을 상쇄시키며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였다. 영업이익은 인플렉트라, 램시마 SC 등 수익성 높은 제품군의 안정적인 매출 및 원가율 개선으로 양호한 수익성 달성. 순이익은 원화 약세에 따른 영업의 손익 증가로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요. 2022년도 2분기, 2022년도 3분기, 전분기 대비 4.4%가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1.3%가 늘었습니다. 이번에 4,964억 원, 2분기 5,190억 원, 5천억 원에서 6억 원이 모자란 약 5천억 원을 기록했어요. 전년도 3분기는 4,091억 원. 자, 영업이익을 볼게요. 영업이익은 725억 원, 전분기 대비 2.2% 거의 동일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20억 원에서 725억 원, 229.5억 원이죠. 자,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1376억 원. 자, 전분기 대비 251.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8.9%가 상승했다는 거죠. 환율 효과가 원화 약세에 따라서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겠죠. 그죠? PER, 주가 수익 분리는 영업이익도 사실 본업에 대한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PER은 순이익으로 비교합니다. 시가총액과 당기순이익으로.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매출액에 기반해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나오고 순이익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보게 되면 트룩시마, 핵심이 트룩시마예요. 30% 비중에서 무려 17%,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요게 핵심이에요. 북미항이 사실 줄어서 매출이 5천억보다 5천억 정도인데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핵심만 보면은요. 램시마가 43에서 47, 4% 늘었고요. 트룩시마는 거의 반토막. 허즈마는 11에서 13, 2% 늘었고요. 램시마 SC도 3%, 10에서 13. 그리고 케미칼은 4에서 5 비슷하고요. 기타도 2에서 5%였는데 사실 앞으로 셀트리온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램시마 SC죠. 13%에서 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지금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가 기반 아래서 얘네가 버텨주면서 램시마 SC와 여기에 기타의 유플라이마가 폭발적으로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셀트리온의 막대기 길이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의 그림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헬스케어의 실적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장폭이 나오는 가장 핵심이에요. 자, 유럽 비중을 보게 되면 29에서 39%, 10% 늘어났어요. 그런데 미국은 44에서 32% 줄었다는 거죠. 이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트룩시마예요. 30에서 17, 44에서 32 줄었던 거는 트룩시마입니다. 자, 그리고 성장시장 27에서 29로 늘었다. 핵심은 북미 시장의 트룩시마가 오늘 고전했던 이유가 그 부분이 헬스케어에 바로 폭발적인 실적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아쉬웠던 이유고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자,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2021년도 말에는 85.9, 현재 107.7로 찔끔 늘었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1602억 원 가장 중요해요. 현금흐름 편에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얘가 1301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별표 중요한 부분이다. 투자활동 마이너스 42에서 651, 재무활동 1878억 원에서 마이너스 1651억 원. 재무활동은 계속 마이너스가 좋은 거예요.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의 현금이 2549억 원에서 2850억 원, 즉 3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제품별 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요. 유럽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인플렉시막 제품, 램시마 S 출시 이후에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자, 유럽에서 일본에서 램시마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유럽이 52에서 56, 다시 좀 늘었고요. 결국 50, 60, 55에서 60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일본은 21, 자,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의 인플렉트라 시장 점유율이 32로 계속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얘가 정말 중요하다. 일본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요. 유럽에서는 수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시장에다가 램시마 SC를 스위칭해야 돼요. 갖다 땅덩어리에다가 꼽아야 됩니다. 유럽 전 지역에서 램시마 SC 점유율 꾸준히 확대 중이고 유럽 인플렉시막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인플렉트라에서 램시마로의 스위칭 후 램시마 SC 처방 확대되는 추세이다. 자, 회사에서도 램시마 SC가 바로 우리 셀트리온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키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유플라이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심장입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 66. 자, 레미케이드는 34. 이미 유럽에서는 끝났어요. 하나의 브랜드이죠. 그리고 53, 47이라는 거죠. 유럽 빅5 66, 유럽의 지역 53입니다. 자, 이미 유럽은 수성이 끝났다. 램시마 37, 램시마 SC 12. 자, 그리고 램시마의 SC에서 이 스위칭 되는 효능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이미 학회에서 글로벌 학회에서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보고서에도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셀트리온에 이어서 헬스케어 또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유럽은 수성이고요. 미국 28, 처방약 기준 28%인데요. 중요한 건 이번에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허즈마를 보게 되면요. 유럽에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선두권 유지하며 하반기 직접 판매로 전환이 완료되었다. 중요한 부분이죠. 하반기 직접 판매를 시작으로 점진적 회복을 예상한다. 유럽에서 상반기 직접 판매 전환 기간으로 시장 점유율 약세 지속되었으나 하반기에 직접 판매. 자, 램시마 SC, 트룩시마, 허즈마 다 직판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압력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리지널 점유율을 상회했고요. 중남미 지역에서도 수요가 확대되면서 매출 증가 지속되고 있다. 허즈마는 일본에서 무려 55%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50, 51, 53, 54, 55. 유럽에서는 수성 14, 13. 자, 그리고 유플라이마.
자, 2023년 7월에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8개월 남았어요. 미국에 출시 예정입니다. 휴미라웨의 상호 교환성 입증을 위한 글로벌 임상 3상을 개시합니다. 자, 우리의 뭐 제품 일정은 그대로 다 나와 있죠. 조금 있으면 램시마이스C와 유플라이마가 미국에 출시라고요.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오, 프롤레아, 악템나까지 줄줄이 다 나와 있고 모든 제품에 직판이 장착되고요. 수율이 완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로드맵은 다 나와 있어요. 자, 조금 이제 바로 트룩시마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좋지 못했던 이유를 같이 한번 볼게요. 아쉬운 헬스케어 실적. 그러나 그날까지 2068께서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트룩시마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양호한 실적이었다. 트룩시마가 받쳐주었다면 진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자, 트룩시마의 헝가리 법인 매출을 보면 지난 2분기까지 직판 전환을 위한 공급 조절이 끝나고 이번 3분기 매출이 제법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룩시마 기타 매출 시장도 견조하게 잘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트룩시마 전체 매출이 마이너스 44.2%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국 시장 매출이 폭망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 원인은 미국 시장 트룩시마가 2021년도와 같은 변동 대가가 또다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릭툭시막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산도즈가 재고떨이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점유율을 50% 이상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 룩시엔스가 압도적인 저가 정책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룩시마도 2021년도 공급 단가를 제법 낮추었지만 테바 및 셀트리온 양사가 수익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퍼스트무버로 점유율 1위를 유지하던 트룩시마가 양시장에서 1위를 내어주고 2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최근 트룩시마는 수율 개선을 통해 생산 원가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생산 단가가 낮아진 만큼 시장 공급 단가를 낮춘다면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분기 미국 시장 공급 단가 조정이 있었고 테바 재고분에 대한 변동 대가를 반영함으로써 헬스케어 미국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셀트리온의 트룩시마 매출이 급감한 것도 같은 맥락, 즉 변동 대가의 반영이다. 3분기 꼴랑 194억 공급. 지난 3분기 미국 시장 트룩시마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0.5% 증가한 27.7%를 기록했으며 처방액도 지난 2분기와 유사한 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트룩시마 미국 매출이 이렇게 급감한 것은 변동 대가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변동 대가. 변동 대가가 없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시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변동 대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다음 4분기부터는 정상화될 것입니다. 변동 대가로 인해 이번 분기 매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원가 경제 등을 통해서 점유율을 다시 높이고 더 많은 처방이 이루어진다면 매출은 다시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분기 기저효과로 인해 4분기 매출이 더 크게 성장한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을 정리를 하면 미국 시장 트룩시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램시마 SC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5% 성장했습니다. 셀트리온 제품들의 시장 판매 흐름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정밀 및 램시마 SC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크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트룩시마와 허즈마도 직판 전환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3분기부터 다시 정상화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및 기타 시장의 산만은 아직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램시마 SC 및 유플라이마는 이제 성장의 초입 단계에 있으며 어디까지 성장할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막 출시한 베그자마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번 분기 미국 시장 트룩시마는 폭망이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점유율 상승을 위한 단가 인하라고 본다면 결코 나쁘게 볼 일은 아닙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83, 거의 없다고 봐도 미미합니다. 4.49. 거래량은 47만 5천 주, 2.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65. 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각각 공매도 매매 비중이 1%대. 최근 정말 드물게 보는 공매도 매매 비중입니다. 거래량은 헬스케어가 94만 주. 오늘 5%, 5.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0.66. 어제 18.16.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거래량은 16만 8천 주. 오늘 6.7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11월 11일 대차장고가 나왔고요. 벌써 6만 주가 줄어서 887만 7천 주. 자,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도 같이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어디 갔어? 자, 아까 제가 찾아놨습니다. 259만 9천 주, 약 260만 주. 최저점 대비 30만 주 가까이 늘어 있습니다. 약 30만 주. 시기가 되면 이건 또한 하루 이틀이면 다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신용잔고 비율을 같이 한번 볼게요. 대차잔고, 공매도 누적잔고, 공매도 비중을 같이 한번 살펴볼고요. 신용 비율을 잠깐 보면 11월 10일 어제 기준이고요. 0.75. 자, 녹색이고요. 바닥권에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바닥권, 제약도 바닥권에 있죠. 그죠? 나란히 삼형제가 바로 신용잔고 비율 바닥권에 있다. 헬스케어의 공매도 비중을 수치로 보면 1.30, 다시 좀 줄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1.29, 다시 좀 줄었고요. 셀트리온은 그대로 바닥권에서 삼형제가 나란히 위에서 누르는 물량은 굉장히 가볍다.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분위기는. 자, 셀트리온의 오늘 수급입니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약 6만 9천 주, 7만 주, 기관은 8만 4천 주 매수했습니다. 기관의 매수 중심은 금융투자 8만 주였고요. 시장에 반등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던 부분이고요. 보험 5,323주, 연기금은 3,275주. 자, 나머지 기관들은 약보합, 강보합,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5,323주 매수, 투신 2,699주, 2,700주 매도. 연기금은 3,275주 매도, 사모펀드는 3,569주 매수. 외국인 7만 주 가까이 들어왔다. 개인 한 달 120만 주가 기간으로 75만 주, 외국인으로 약 50만 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간 75만 주 중에서 연기금이 무려 40만 주를 담당했다. 나머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이좋게 나눠 가졌고요. 개인만 120만 주 털려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또한 쌍끌이, 기간이 31만 주. 오늘 매수의 중심은 금융투자 31만 주 그대로 나왔고요. 연계금, 사모펀드, 기타금융, 약보합 거의 눈치 보고 있었고요. 투신이 만주, 보험이 약 5천 주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14만 8천 주가 들어왔고요. 개인은 44만 6천 주 매도했습니다. 자, 얘도 헬스케어도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과 같은 부분이에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쌍끌이 매수, 기간 5만 2천 주, 그대로 금융투자가 담았다. 연기금은 1714주, 사모펀드 6주 담았고요. 눈치 보고 있었다 봐도 무방하고요. 개인이 9만 3천 주 매도했습니다. 자, 한 달 기준 23만 주 개인이 매도했고요. 이 물량이 고스란히 외국인으로 셀트리온 제약 또한 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월봉이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아랫꼬리를 5년이 달아나가고 있죠. 양복을 그리면서. 자, 이제는 안 밀리겠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지금 아랫꼬리를 주기적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랫꼬리의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 쩐주와 세력들이죠. 개인의 물량을 고스란히 뺏어나가면서 밀릴 때마다 지들이 담아내고 있던 모습이에요. 개인의 600만 주 이상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응축하고 달려나갈 시기를 기다리면 되면 그만입니다. 자, 일봉. 오늘 일봉이고요. 자, 보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매물대가 딱 하고 형성이 됐어요. 자, 보시면 요 라인이거든요. 요거를 뚫어야 되겠죠, 이제. 자, 볼게요. 확대를 조금만 좀 해볼게요. 자, 확대를 좀 해보면, 그죠? 요 라인인데, 현재 다음 지지, 저항대를 여기. 여기 라인은 없어요, 이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없습니다. 바로 요 라인이에요. 여기는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고 매물대 여기 딱 맞은 거거든요. 매물대 형성을 했는데 돌파를 해 나가면서 좋은 흐름을 그려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분봉의 흐름을 또 보시죠. 자, 쭉 밀렸다가 다시 상승 나왔다가 물량 소화하면서 다시 상승권에서 2.67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결국은 실적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헬스케어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3, 4회 합병을 되기 전에 실적 성장폭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실적은 제 기준으로는 양호했다. 트룩시마의 변동 대가가 반영이 되고 다시 한번 4분기에서 실적 성장폭을 기대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